안녕하십니까. 신조의 쿨톡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12월 3일에 비상계엄령을 발동할 수밖에 없었던 핵심적인 이유로 부정선거를 들고 있습니다. 예, 엊그저께 윤석열 대통령이 이 공수처로 체포된 직후에 정초에 썼던 만년필로 직접 썼던 그 긴 장문의 글이 공개가 됐는데 거기서도 부정선거라고 하는 단어가 9번이나 나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정당했고 탄핵은 따라서 원천무효다 이렇게 주장하고 거기 집회에 또 열심히 나가는 사람들의 핵심적인 논거는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는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 그런 비상계엄이 뭐가 잘못된 것이냐. 부정선거는 거의 확실한 것 아니냐.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12월 3일 계엄 당일에 과천 선관위에 이제 정보사 요원들이 가서 선관위 서버를 어떻게 접수를 하려고 한 적이 있었는데 한때는요 그 선관위 서버를 이제 계엄 당시 그쪽에서 다 했기 때문에 거기서 부정선거였다라고 하는 아주 핵심적인 증거가 터져 나올 것이다. 사실상 이런 희망 고문을 좀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전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또 뭐가 나오냐면요. 과천 선관위가 아닌 수원 선관위 연수원에 12월 3일 밤 중국인 99명이 거기에 있었는데 계엄군이 체포를 했고 이 99명의 중국인들은 해커들이다. 그런데 왜 선관위 연수원에서 이렇게 중국인 해커 99명이 있었는가? 우리 계엄군들이 그들을 체포했고 미군에게 인도를 해서 미군은 그 99명의 중국인들을 지금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주일 미군 기지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 판이 완전히 뒤집힐 것이다. 부정선거 그 진상이 밝혀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뭐 이런 식의 지금 주장을 막무가내로 하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 얘기는 정말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이고요. 명백한 가짜 뉴스입니다. 그런데 이른바 보수라고 하는 분들이 이런 명백한 가짜 뉴스를 진실인 양 그렇게 믿고 이걸 주변에 퍼나르고 이렇게 곧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단이 된 게요. 작년 12월 24일에 주간지 시사인에요. 그 계엄 당일날 수원 선관위 연수원에 계엄군과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당시 그 연수원에서 교육 연수 일정을 진행 중이던 그리고 일과를 끝내고 이제 거기에 이제 취침을 하려고 하는 그 선관위 실무자들, 외부 강사들 이런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를 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작년 12월 24일에 주간지 시사인에 보도된 게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묘하게 윤색을 하고 각색을 하면서 이 중국인 해커 99명설이 등장을 하는데 최초로 여기 가짜뉴스 생산에 등장한 사람이요. 보니까 신인균의 국방TV네요. 신인균의 국방TV. 신인균의 국방TV가요. 12월 24일자 시사인 보도를 소개를 하면서요. 그 소개만 하면 되는데 거기다가 느닷없이 이상한 얘기를 또 붙였습니다. 거기다가요. 또 터졌다. 당일 선관위 90명 감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민주당은 침묵, 찔리는 이유는 뭐 이런 식의 자극적인 썸네일 제목을 붙인 다음에요. 그 시사인 기사에다가 이런 말을 거의 덧붙입니다. 일각에서는 이곳에 있던 자들이 중국인이었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중국인 해커들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없다. 뭐 이런 식의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팩트 체크는 전혀 하지 않은 채 그다음에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는 그 소스가 어딘지도 밝히지 않은 채 이런 식으로 시사인 그 기사를 이렇게 그 윤색을 해버린 거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하루 뒤인 12월 26일에 스카이데일리라고 하는 이른바 극우 매체가 있습니다. 스카이데일리에 김태현 전 명지대 국제대학원 교수라는 분이 저렇게 선관위 연수원 중국인 해커부대 90명 누구인가. 그러니까 이제는요. 중국인 해커부대 90명이 마치 기정사실인 것인 양 저렇게 타이틀을 달아서 칼럼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내용 보면요. 수원 선관위 연수원의 90명의 중국인 해커부대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밝힐 것이다. 그러면 정의의 빛을 밝히리라. 어두운 길을 뚫으리라. 뭐 이런 식으로요. 마치 그 12월 3일 수원 선관위 연수원에 머물던 90명의 사람들이 중국인 해커 부대라고 저것도요. 아무런 근거도 없어요. 아무런 근거 제시도 없이 저런 식으로 딱 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저 김태현 교수의 칼럼을 받아가지고요. 누가 또 등장하냐면요. 국무총리를 지냈던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등장해서요. 또 다른 극우 매체인 파이낸스 투데이예요. 황교안의 손편지라는 또 칼럼을 씁니다. 개업날 선관위 연수원 90명이 중국인 해커라고 라고 쓰면서요. 그 앞서 김태현 명지대 전 국제대학원 교수의 글을 인용하면서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헌법기관인 선관위 연수원에 이렇게 때로 숙박하고 있다는 점이 도저히 믿기지 않지만 사실이라면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는 숨이 끊어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거기에 그 중국인들이 숙박했다는 증거 아무런 그 근거 제시가 없습니다. 근거 제시 없이 국무총리까지 지냈다던 그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저렇게 기정사실화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정치권에서 부정선거론 가장 열렬하게 그걸 주장하고 다니는 핵심적인 인물이 바로 황교안 전 총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게 또 저런 식으로 나오고요. 참 그러니까 다시 또 그거 유튜버들이 황교안 전 총리, 김태현 전 명지대 교수의 그런 칼럼을 또 받아서 유튜브로 또 더 한 걸음 더 나가고 이거를 의혹을 부풀립니다. 부풀려요. 올 1월 3일에 보니까요. 그 강신업 TV에서는 스카이데일리 보도를 인용하면서요. 중국의 전산 조작 요원 90명이 선거연수원, 수원 선거연수원에서 체포돼서 미국 정보 요원들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런 내용을 또 영상에 올렸는데 근거 제시는 전혀 안 했고요. 급기야 1월 16일, 올 1월 16일에요. 저 스카이데일리 저기에 단독 해갖고요.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 미군 기지 압송됐다 이런 거예요. 첫 번째 문장 보면요. 지난해 12월 3일 한미 군 당국이 경기 수원시 선거관리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들이 주일 미군 기지로 압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마치 본인들이요. 저거를 정확하게 다 팩트 체크를 한 것처럼 씁니다. 그다음 문장 볼까요? 16일 미군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12월 3일 비상계엄당의 우리 군은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을 급습해 중국 국적자 99명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검거된 이들을 미국 측에 인계했다. 사안에 정통한 미군 소식통은 체포된 중국인 간첩들은 모두 99명이며 평택항을 거쳐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됐다고 본지에 확인했다.
이들은 미군의 신문 과정에서 선거 개입 혐의 일체를 자백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정부는 자국민이 체포 압송됐지만 항의하지 못한 채 관련 사실을 함구하고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누가 봐도 저거는 육하원칙에 따라서 팩트체크를 다 끝낸 기사로 읽히는데 저기 보면요. 소스는 뭐냐. 미군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사내 정통한 미군 소식통. 이게 소스예요. 이게 소스. 그런데 누구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기사 작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신문사, 언론사에서는요. 어떤 그 제보를 받았을 때 그 제보가 과연 사실인지를 육하원칙 차원에서 여러 차례 크로스 체크를 합니다. 이게 과연 크로스 체크가 된 것인가? 얼토당토 않은 그것이었다. 12월 3일에 팩트 체크가 된 거 보면요. 선거연수원에 머물던 수원 선거연수원에 머물던 사람들은 중국인이 아니었다. 중국인이 아니었으니 중국인 해커가 있을 리가 없고 중국 간첩이 있을 리가 없는 거죠. 그날 있었던 사람들은요.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선관위 실무자들. 선관위 실무자. 저기 나오잖아요. 계엄 당시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 생활동에는 5급 승진자 과정과 6급 보직자 과정 숙박교육생들밖에 없었습니다. 다 저희 기관, 그러니까 선관위 직원이 이렇게 쓴 거예요. 다 저희 기관 현직 국가직 공무원들이십니다. 몇 주 전부터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 저거 사실 아니다. 명백한 오보다. 그리고 저분은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 전임 교수라는 분이에요. 전임 교수라는 분이 저렇게 썼어요. 그리고 실제 그 선관위 연수원에 있는 CCTV,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 선관위에 출동했던 계엄군이 그때 거기 머물렀던 선관위 연수원 맞은편에 있는 국립농업박물관 주차장. 여기 CCTV 다 확인 결과요. 누구를 체포해서 끌고 나오거나 뭐 하거나 이런 CCTV 장면은 하나도 확인되지 않았다. 하나도 확인되지 않았고요. 그날 거기 머물고 있었던 사람들은 거기서 그냥 정상적으로 취침을 했어요. 계엄군은 그 맞은편 농업 박물관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다가 새벽 4시 무렵에 계엄령이 해제되면서 철수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요, 이른바 극우 유튜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뭐 이른바 뭐 돈벌이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 조회수 높이고 그다음에 슈퍼챗 많이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럴 수 있는데 참 국무총리까지 지냈던 분이 이런 팩트 체크도 안 하고 이런 거를 막 퍼뜨리는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이 대통령이 다른 사람도 아닌 전직 국무총리도 아닌 현직 대통령께서 지금 뭐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뭐 분명한 입장을 내지는 않고 있지만 뭐 이런 것 또한 또 은근히 또 믿고 있는 건 아닌지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뭐 좌파를 무찔러야 된다. 뭐 다 좋습니다. 부정선거는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100번 옳은 얘기죠. 그런데 있지도 않은 가짜 뉴스로 이런 식으로 부풀리고 선동을 해서 부정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비상계엄령은 불가피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요. 이게 가겠습니까? 이거는요. 바로 진짜 속된 말로 박살이 나서 말도 안 되는 황당무계한 음모론을 제기했다 해서요. 그런 음모론을 제기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공신력을 완전히 추락시키게 되는 건데, 근데 감독님 지금 어제 그 헌법재판소 두 번째 그 변론기일이 열렸는데 거기서요 윤 대통령 측과 또 국회 측 뭐가 있었는데 헌법재판소가요 계엄 당시에 과천선관위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수원선관위 연수원의 CCTV 이런 거를 다 증거 채택하기로 했답니다. 증거 채택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중국인 해커 99명이 있었고 한국군과 미군 주한미군의 합동작전으로 이들을 전격 체포를 해서
오키나와로 이송했다. 근데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이 미국과 중국이 전면적으로 충돌하는 건데 만약에 중국인들이요, 만약에 한국에 와서 이런 선거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한국 수사당국이 수사를 해야지 왜 이걸 미군이 일본에 있는 오키나와 미국 주일 미군 기지로 끌고 가서 합니까? 하더라도 한국 수사당국에서 해야죠. 뭐 이렇게 되면 엄청난 외교 문제가 됩니다. 예, 엄청난 외교 문제가 돼요. 그러면 벌써 미중 간에 이걸로 인해서 큰 충돌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조용하죠? 예, 그러니까 이 외교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 있거나 이러면 도저히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이런 가짜 뉴스를 뭐 전직 대학 교수가 그런 건 또 그렇다 치더라도 국무총리까지 지낸 분들이 이걸 가지고 이렇게 그 국민들을 선동하는 거는 이거는 그야말로 혹세무민이다. 일시적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킬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요, 허무맹랑한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 해서요, 손가락질 받게 되지 않을까. 보수가 이런 식으로 손가락질 받아서는요, 앞으로 어딜 가서 이제 내 말을 믿어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발 이런 가짜 뉴스 소동은 멈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